네, 이 시각 K스탁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시장에 악재가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뭐 긍정적인 요소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걸 안 보고 악재를 더 보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저희가 뽑아놓은 이슈부터 보면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뭐 어차피 시장이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지지선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오늘 2134 까지 찍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2182선에서 코스피 종합지수 움직이고 있거든요. 과연 더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지지를 저희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택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뭐 7월 초, 6월 말 같은 이제 뭐 베어마켓 랠리를 논할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걸 좀 기대할 만한가에 대해서 좀 모색을 좀 해봤는데 여전히 뭐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여지없이 그런 기대를 무산케 하는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뭐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 지표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률이 예상치가 3.75였는데 이것도 완전 고용인데 그거보다 더 하회하는 3.5%가 나와서 결국에는 뭐 아시겠지만 연준이 이걸 좀 봐줘서 어떻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더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 추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초 6월 말에 좀 기대했던 내용은 또 유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 경기의 불안 요소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가가 내려가면 CPI가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연준의 긴축이 좀 느려질 것이야. 물가를 잡았네. 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CPI가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금 8월 CPI 발표 때처럼 9월 달에 급격한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한 수치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되려 거기서 악성 매물을 좀 받아나가는 소화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악재에 좀 둔감해지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그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업률이 뭐 3% 4%인데 무슨 완전 고용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 3에서 4%대의 실업률을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고용 시장이 안정돼 있고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로 간다면 실업도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고용 시장이 괜찮다. 그렇다면 이거 경기 침체로 안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금리를 올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연준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는 거고요. CPI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게 되는데 근원 CPI가 과연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 제외하고 지난달에 이 근원 CPI가 도리어 조금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변수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지금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와 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물론 이제 CPI도 뭐 시장치 기대치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부터 시작했던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90 근처까지 왔었는데 결국 다음 주 16일 날 이제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주석이 실제로 연임하게 됐을 때 관련된 정책에서 만약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에 대한 이제 유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막 여기서 이제 유가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번 CPI에서 이제는 이제 물론 그 전 달에도 CPI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한 번만 더 CPI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더 해보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FOMC에서 조금 정책을 좀 강화하든지 아니면 완화하든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유가가 새로운 변동성에 대한 이제 부분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78까지 내려왔던 유가가 $90에서 왔다. 결국 시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겨울 난방철에 대한 수요와 결국 중국의 수요가 되살아난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유가가 나오면은 과연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연말까지 잡을 수 있냐라고 가능을 했을 때 물론 연준에서 4.5% 이상까지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향후 12월, 11월 달에 유가가 만약에 $100 이상을 가게 됐을 때 새로운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 자체는 또 한 번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빅 이벤트가 지금 이번 주에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한은의 금통위도 있고 미국에서 나올 CPI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하단을 어디까지 저희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기택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뭐 사실 전 저점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지금 리만 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네네. 뭐 그 하락폭을 뭐 상당히 뭐 밑으로 하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깨질 가능성도 예, 있다. 전 만약에 저점. 깨지면 어디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절대 가치로 놓고 봤을 때도 네. 저평가 구간입니다만 뭐 리스크 회피 물량이라든가 그리고 11월 달에 FOMC 이전까지 좀 깜깜이 장세라든가 뭐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2000 초반대까지는 좀 열어두고 2000 초반대까지도 네.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우리 이화진 멘토께서는 똑같은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최근에 부동산 PF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2천도 깨질 수 있는 연료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가 이제 시작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최근에 연체율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또 한 번 이제 금리가 이번 주에 올리고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만큼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우려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2182 선이긴 네. 하지만은 충분히 2000선도 깨질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 초반 또는 2000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두 분 전문가분의 전망인데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카드 꺼내야죠. 네. 지난주에 이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증안펀드 얘기 나왔거든요. 뭐 증권 주변에 있는 뭐 예탁원이라든지 거래소 자금은 작년 뭐 모아놓은 거 안 쓴 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그것 빨리 지금부터 집행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게 32개 금융기관들한테 빨리 돈 달라 그래서 뭐 10조 규모로 만든다 그랬나요? 그 증안펀드 안 쓰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공매도 금지 조치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긴급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시장 안정. 네, 뭐 다음 주에 당장 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공매도 금지를 조치를 취했죠. 이번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이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크로를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어서 시장의 매크로가 돌아나가는 것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뭐 소위 이제 속담의 언발의 오줌 누기 네. 같은 그러한 역할은 좀 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폭의 금리 인상이 나오고 그건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이고요. 환율 시장 조금 안정된다 치고 증안펀드가 투입되고 뭐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오고 그러면 시장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 나와도 사실 큰 흐름을 막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화진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증안펀드 뭐 공매도 조치 뭐 이런 거 나오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도 이제 저항펀드가 나오고 실제 사용은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 당시에 주가를 올렸던 거는 뭐 한미통화스와프도 포함되고 이제 공매도의 일시적인 한도 금지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결국 저항펀드로서 수급적인 이슈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 부분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큰 반등을 일으키는 제가 봤을 때 무리일 거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매도 금지 이슈나 아니면 새로운 한미통화스와프와 같은 새로운 정책적인 변수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정한펀드와 플러스 새로운 정책적인 모멘텀이 동반되어야 시장에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안펀드가 투입되면 다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증안펀드가 살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돼 있을 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증안펀드가 투입된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혹시 증안펀드가 들어왔을 때면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갈 것 같고 코스피 200 위주로 갈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산업 비중별 포트폴리오를 그냥 코스피를 전반적으로 다 사겠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느 네. 쪽은 안 사고 어느 쪽은 사도 그것도 문제다. 네,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전체적으로 사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 있는 비중별로 네. 조금씩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할 거다. 이화진 멘토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증안펀드 투입이 그런 식으로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뭐 섹터별로 다양하게 나오겠지만은 네. 이제 뭐 결국에는 비중이 코스피 200에서 비중이 지분 비중 큰 대로 비중을 나오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섹터가 괜찮았던 3분기 실적이 조금 괜찮아졌던 부분들로 인해서 섹터별로 비중이 좀 원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지난번에도 뭐 쓰겠다고 해놓고 만들어놓고 안 쓴 것도 정부가 금융당국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2,000선이 무너지는데도 증환펀드 하겠다 해갖고 시장에다가 투입을 안 한다 그러면 아마도 투자자분들의 분노에 찬 여러 가지 원성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증시를 인위적으로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차피 시장이 하락을 하고 이렇게 위험이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건 국가 경쟁력하고도 연관이 있고 기업들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락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 있는 자금이라면 저희가 한번 집행해보자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제가 너무 화낸 것 같기도 하고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헬게이트 오픈 이렇게 써놨는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미중 갈등, 아까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들이 나가는 걸 미국이 막고 있고 이게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얽혀 있고요. 두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침체기에 들어갈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가치 동반을 하락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번 의미를 좀 짚어보죠. 이기택 멘토부터 먼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삼성전자 다들 뭐 전 국민의 주식이 됐기 때문에 먼저 반도체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뭐 그 뒤에 또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국내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는 중국의 이제 예외 적용에 대한 제재안 예외 적용을 제재안에서 이제 건별로 심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전보다는 뭐 원활하지 않지만 그래도 납품할 수 있는 그래도 이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는 좀 터졌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좀 그 이후에 안정을 좀 찾았던 내용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오기 이전에 뭐 네. 사실은 항상 삼성전자가 감산을 이야기를 먼저 했었고 그 감산이 이제 주가 바닥 신호가 돼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감산하는데 뭐 유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산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6개월 시차를 두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안정을 찾았다라는 예전의 사례를 좀 들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컨콜을 한 이후에 감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당장은 감산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낙폭이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이제 성장의 모멘텀을 찾으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뭐 반도체 가격이 안정됐다. 그 다음에 네. 저밸류에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M&A라든가 파운드리 육성 그러한 발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엔 그러한 것들이 나왔어도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산이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 그 다음에 성장을 할 수 있는 M&A와 파운드리가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것까지 다 큰 시계열로 봤을 때는 지금 요연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일단 반도체부터 얘기해보죠.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난주에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한국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조금 규제에서 조금 벗어난 우시나 이제 시안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제재는 또 없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 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악화된 부분은 조금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물론 지난주에 인텔코리아 이제 부사장께서도 얘기했던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사파이어 레피즈 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출시를 한다라고 가능을 했을 때 우리가 여겨졌던 DDR5가 빠르게 수요가 급증한다. 그러게 되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내년 2분기, 3분기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한 분기 네. 정도 빠르게 당겨진다. 그러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부분에서 좀 대형주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바닥을 빠르게 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고민이 좀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미 반도체 시황은 안 좋다라고 저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내린 중국에 대한 규제 이게 우리 반도체 업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이냐인데
아주 뛰어난 기술, 그러니까 지금 첨단 기술들은 못 가게 하고 그 밑에 기술들은 가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정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들이 아주 첨단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렇다라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간 중국 업체들 거 쓰던 거 우리 거 쓰는 거 아니야라는 수혜도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약간 복합적이어서 실제보다는 좀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 얘기해봐야죠.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지금 현재 완성차 우리나라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네. 테슬라나 BYD 주가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완성차 현기차는 그나마 3분기까지 계속해서 6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전방에 있는 그러니까 경쟁사인 테슬라나 BYD가 이미 주가에나 투자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건 사실 주가가 저렇게 조정이 나오는 건 재고 이슈입니다. 경기가 네네. 둔화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소비 위축을 가장 먼저 자동차 쪽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재고가 많이 남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검증되진 않았지만 뭐 검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루머들이 좀 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도 여기선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다만 환율 효과는 3분기 때 톡톡히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네. 뭐 여전히 뭐 현대차, 기아차가 6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실적 발표 때처럼 피크아웃 논란이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최정점으로 판매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기차를 지금 살 수요가 그러니까 전기차는 성장합니다만 수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만한 여건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현재 주가 하락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성차하고 반도체 이슈 저희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건 뭐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는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나올 이슈들을 저희가 챙겨야 되니까요. 오늘 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가 이제 공식화됐습니다. 이쪽 동박 쪽이거든요. 결국엔 동박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M&A 얘기 좀 해보죠. 시장이 빠지면 제가 M&A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싸게 살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뒤에는 알테오젠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일진머티리얼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두 회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기택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네, 뭐 일단 일진머티리얼 방금 전에 보니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네. 방금 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진머티리얼즈 시가총액이 2.5조거든요. 그러니까 2조 5천억인데 그 현재 그 허재명 일진머티리얼 사장이 보유한 주식 을 전체 53.3%를 2.5조에 인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그 프리미엄을 주고 네. 매수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일진머티리얼즈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냐, 동박 쪽에서. 그런데 시장은 계속해서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수요가 동박이 26만 톤인데 2030년 정도 되면 213만 톤으로 연평균 한 26% 정도 성장하는 쪽인데 롯데케미칼 쪽에서는 결국에는 배터리 소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쪽에서 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일진머티리얼즈 쪽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회사의 한계성을 넘을 수 있는 모회사를 만났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작년, 재작년에 나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큰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는 크게 반응을 안 하는데 괜찮은 이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 회사만 놓고 저희가 롯데케미칼에 투자해야 돼, 일진머티리얼즈에 투자해야 돼라고 하면 우리 이기택 멘토께서는 어디를 투자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무엇보다 일진머티리얼즈가 성장성은 훨씬 더 갖고 있고 주가 하락폭도 컸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를 본다라고 하면 일진머티리얼즈를 보겠고요. 지금 SKC를 사야 돼, 일진머티리얼즈를 사야 그 돼. 이슈도 있죠. 예, 네. 그런 이슈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좀 갑론을박이 많은 쪽이라 네. 저는 그냥 동박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SK하고 일진 둘 다 머트리얼즈를 사라. 예, 전반적으로 보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더 용이한 그런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소재 중에는 양극재만 가고 동박은 거의 주가가 안 가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 M&A 이슈가 또 동박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 날 사실 언론에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동박과 관련된 수요를 다양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가면서 일진 머티리얼즈랑 그다음에 뭐 SKC 이런 데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SKC에서 공식적으로 IR 팀 쪽에서 이 기사에 대해 반박하고 오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SKC가 넣는 동박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동박 시장은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M&A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오늘 아침에 이제 8시 반에 새로 콘콜로 이제 이슈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네. SKC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동박 시장이 사실 이제 2025년까지 글로벌 수요가 75만 톤에서 90만 톤을 상향했던 만큼 그게 향후 동박 수요에 대한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객처 다변화로 인해서 SKC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게 1위가 SKC가 22%, 일지 머터리얼스가 4위인데 13%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동박에 대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가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명에 대한 콘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아직 빠지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미국에서 잠비아 대통령을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며 그런 이제 구리 강산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를 했던 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동박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오늘 SKC에 대한 좀 급락은 조금 가하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박 이슈로 저희가 일진 머티리얼즈도 얘기했지만 SKC도 같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동박 시장의 판도가 좀 변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점검을 좀 해드린 건데, 오늘 그나마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 2차 전지 세트 업체들 괜찮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도 강보합권에서 그나마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시장은 열릴 거다라고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거든요. 그럼 이제 소재 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양극재는 그간 날라갔고 동박은 못 가고 완전히 이게 약간 극과 극이었거든요. 그러면 동박도 앞으로 양극재처럼 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날아간다는 표현이 좀 그러나요?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고 봐야 네. 되나요? 뭐 낙폭 과대했기 네. 때문에 반등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뭐 향후에 소재가 나오는 것들이 소재 다변화 쪽에서 뭐 지금 뭐 그리고 LG가 발표했지만 SKC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지만 SKC에서 반박 자료가 나오듯 소재에 대한 다변화도 있지만 소재 공급처에 대한 다변화 니즈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하면 반등 이후에 옥석가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그 동박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동박에는 그러면 가장 뭐라 그럴까요? 탑픽 종목은 어디로 갖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물론 아까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해서 얘기는 네. 안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동안 자금 여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롯데케미칼이 좀 보완을 해주면서 새로운 공장 증설을 위해서 4조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동박에 대한 공급이 활발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성장성은 이제 SKC보다는 일진 머티리얼스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가정했을 때 동박 쪽에서는 이제 탑픽을 일진 머티리얼스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SKC보다는 조금 더 동박 쪽에서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십니다. M&A가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럴 때 자산들을 늘리려고 공격적으로 보고 있던 데들은 자금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M&A 이슈들 같이 좀 보시죠. 마지막에 아까 미리 나갔던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방산주 얘기를 저희가 좀 넣어놨었는데 이거는 그냥 뛰어넘고요. 바로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저희가 오늘 무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이 무상증자가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은 무상증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회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기택 멘토부터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뭐 신약 개발업체,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지 못한데 거기에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공매도 세력이 좀 있는데 불법 공매도를 포착한 것으로 회사에서는 뭐 알고 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회사 차원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주주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현재 무상증자 20%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회사 내에서는 기존의 주주들한테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1일로 예상이 되는데 한 10일 이후에는 그동안 알테오젠이 해왔던 행보에 대해서 기업 설명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가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임상은 어떻게 진행했고 향후에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알테오젠의 이제 평가가 제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공매도와의 그 이후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로 이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로 공매도를 막겠다라는 의미는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오를 거다. 그러니까 공매도하는 사람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했는데 너네들 골탕 좀 먹을 거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오늘 무상증자 발표했는데 주가 빠지거든요. 2.9% 알테오젠.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쯤인가 바이오 이제 USA에서 이제 추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그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불법 공매도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빠졌던 이슈가 이제 그 전에 산오피나 머크에서 기술 이전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뭐 라이센스 반납설 루머가 계속 나왔던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물론 기업 측에서도 해명을 했지만은 주가 계속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예전 이제 바이오 관련 뭐 HLB나 셀트리온이나 이와 관련된 이슈와 같이 결국에는 공매도에 대한 수급 이슈들이 그동안 주가를 빠뜨리기 위한 부분들이 네. 그동안 계속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여기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물론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이 물론 그 전에 나왔었고 바이오 USA에서 여러 이제 빅파마 한 4-5군데에서 관심을 가졌던 만큼 그때 시장에서 얘기했던 게 하반기에 추가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건수가 지금 시장에 좀 잡혔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빅파마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알트비포에 대한 그런 이제 SC 제형 플랫폼 자체가 기술 이전이 나오고 아니면 인상 상상에 대한 실제로 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좀 주가에 대한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이번 무상증자하는 게 그 한 주당 0.2주 그러니까 20% 무상증자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주주들의 의문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했고 이 부분이 주주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걸 보고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주가가 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매도도 멈추고 뭐 예를 들어 쇼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주가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는 뭐 어떻게 좀 시장에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기택 멘토는 어떤 네, 판단들을 하고 기술력은 있는 것 계속해서 같습니까? 인정받고 있고 기존에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SC 제형에 대해서 이제 기술 추가적인 애로가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 예전처럼 신약 개발에 대한 그 가치를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알테오젠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시장에 지금 공매도와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시장이 약간 이렇게 패닉 장세로 들어가게 되면 회사의 펀더멘털보다도 더 주가가 좀 하락하는, 심리적으로 하락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공매도까지 여기에 겹치게 되면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좀 막아달라라고 금융당국에 저희가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영원히 막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장이 크게 불안할 때만 잠시 막자. 이걸 저희가 코로나19 초기에 한번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